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지니언스입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중국 증시 할 거 없이 AI가 주도 섹터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 와중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보안 업체들, 사이버 보안 기업들도 AI 센티에 묶여서 같이 주도 섹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장성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압도적인 기업이 지니언스예요. 사실 19년 연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적이 매년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소형주라는 이유로 역대급으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같은 상황을 기회로 바라보고 있어요. 지니언스,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사이버 보안 기업입니다. 핵심만 딱딱딱 줄여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좀 수익 인증을 좀 해주셨어요. 지금 보시면 2월 17일에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주셨는데 2월 17일에 한국항공우주가 마이너스 0.49% 했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좀 올랐죠. 자, 한국항공우주가 유일하게 이제 마이너스에서 지금 그 전에 이제 2월 18일 이때 좀 7% 이상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전 종목 수익 중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필사단 멤버이시고요. 3기 멤버 분이십니다. 열정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고 사실 실력이 일취월장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필사단 멤버로 활동하시면서 증권사 VIP가 이제 되신 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한 종목 빼고 전부 다 수익 중이라고 좀 수익 인증을 좀 해주셨는데 보시면 오늘 기준으로는 아마 전 종목 수익 중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증해 주시면서 한마디 딱 남기셨어요. 사부님, 저희는 축제의 연속이네요. 네,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축제를 지속적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계좌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자, 필승 사단 멤버 9기 멤버 모집 중입니다. 선착순 한 명만 더 받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총 5명 모집인데 4분이 필승사단 9기 멤버로 오셨어요. 딱 한 명만 더 받고 마감할 겁니다. 이번에 마감이 되면 당분간은 필사단 멤버 모집은 없을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제가 지니언스에 대해서 왜 주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사이버 보안 쪽에서는 압도적인 이제 국내 1등 기업이고 네트워크 보호 이제 NAC 그리고 컴퓨터 보호 EDR 그리고 안전한 접속을 해서 제이트나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이버 보안 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경쟁사가 없을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특히나 이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NLC 관련해서는 글로벌에서 기술력만 봤을 때는 탑5 안에 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 성장성이 매우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매우 작아요. 네, 초소형주입니다.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대략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꽤나 클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공공기관과 그리고 민간기업에서도 거의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독과점적인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2024년에도 실적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거의 매년 역대 최대치 실적을 갈아치우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사실 사이버 보안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그중에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지니언스에 대한 그런 성장성이 안 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사실 업황이 굉장히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보시면 영업이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0% 증가했고요.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15%, 당기순이익은 70% 이상 성장을 해주면서 굉장히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3대 네트워크 보안 이 서비스가 핵심인데 결국 네트워크 접근 제어와 그리고 컴퓨터 엔드포인트 위협 탐지 및 이쪽에 대한 제어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에 따른 고분고분한 거의 고른 성장이 이 지니언스의 경쟁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해외 시장에서도 10개의 신규 고객사를 이미 작년도 4분기에 확보를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꾸준한 성장성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간단하게 재무제표 좀 말씀드리면 시가총액은 1,000억인데 지금 보시면 올해 기준으로 단기순이익이 100억 넘었죠. 영업이익도 96억이고 따라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연간으로 좀 보셔도 한 100억 정도 되는 그런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압도적인 국내 1위 기업이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PR이 10 정도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PR이 최소 200 이상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도 PR이 최소 20 이상, 20에서 25 정도는 거의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사이버 보안 기업들인데 지니언스를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것은 결국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 배당 수익도 지니언스는 줍니다. 배당도 줘요. 심지어 자사주 소각도 할 거라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현재 자사주가 약 5%가량 있는데 이걸 전량 소각하겠다고 꾸준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지금 정도의 실적과 지금 정도의 성장성을 봤을 때에는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꽤나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결국 재무제표 같은 경우도 이제 유보율이 거의 1000% 가까이 되면서 사실 이렇게 초소형주이고 그리고 성장주 같은 경우는 재무가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진연사 같은 경우는 배당을 줄 수 있을 정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주 환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자사주 매입 소각을 꾸준하게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결국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니언스가 장기적인 성장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나 지니언스를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 멤버분들 다들 아시겠죠?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거의 보합권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제로 트러스트라고 해서 차세대 사이버 보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가장 쉽게 말해서는 이 외부와 내부 전부 다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해킹이라던가 아니면 사이버 공격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의 공격이 거의 줄을 잃었어요.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 내부망을 통해서 해킹을 시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사이버 세계 내에서 그 내부망도 이제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로 트러스트,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부망으로의 그런 공격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자동적으로 AI 기술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막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제로 트러스트 시대의 핵심이라는 것이고 여기서도 당연히 지니언스는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로도 꾸준하게 진출하고 있죠. 중동이라던가 아시아, 북미 쪽으로 꾸준하게 진출하면서 작년 4분기에도 해외 기업을 대략 10개 정도를 고객사로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꾸준한 성장성이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NAC는 네트워크 보안입니다. 회사 내부망을 보안하는 보안 문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EDR은 컴퓨터 보안, 컴퓨터의 서버나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망이고요.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라고 해서 원격 접속, 그러니까 외부나 내부에서 회사의 그런 사이버망을 해킹하고자 하는 혹은 공격하고자 하는 것들을 막고자 하는 사이버 보안망이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 NAC의 시장 같은 경우도 매년 성장을 하고 있어요.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30%입니다. 그 정도로 사이버 보안 쪽에 대한 성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높은 것이고 밸류에이션은 최소 200 정도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니언스 같은 경우도 이 NAC에서 압도적인 국내 1위 기업이고 EDR도 압도적인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사실상 저는 저평가 영역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이 정상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폭이 꽤나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과의 키 맞추기가 저는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이제 저평가 받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술력이 딸릴 때, 두 번째로는 시장이 한정적일 때 이 두 가지 경우인데 지니언스는 기술력이 딸리지 않습니다. 탑5 안에들은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내수 기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발목을 잡았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에 판로를 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술력적인 면과 그리고 실시간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통의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안 기업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대응이 꽤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니어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기업들 대부분 그렇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이 상당히 큰 장점으로 다가온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에는 해외 판로를 이미 작년부터 꾸준하게 열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올해 내년에도 당연히 이쪽에 대한 퀀텀 점프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지니언스 같은 경우는 차세대 보안 사업에서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사이버 보안 기업이라는 것이고 시장의 78%를 차지하고자 하는 정부와 지자체를 포함해서 시장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참고로 사이버 보안의 특성이 결국에는 거의 매년같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비용을 올립니다. 판가를 계속적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독과점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워낙에 성장성이 크고 중요도가 가면 갈수록 올라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특히나 최근에는 신냉전 시대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세상이 둘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공공기관을 향한 해킹 시도가 1년에 100만 건이 넘어요. 약 120만 건입니다. 120만 건 정도가 해킹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거의 대부분은 이제 북한이라던가 중국 이런 쪽에서 해킹 시도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들의 해킹 능력은 세계에서 탑3 안에 듭니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의 해킹을 막을 수 있는 보안 능력이라면 자연스럽게 글로벌에서도 탑5 안에 들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어야지만 탑3에 드는 해킹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쪽에 대해서 압도적인 1위 기업을 가지고 있는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지니어스 같은 경우도 역시나 글로벌 점유율을 미미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에도 탑5 안에 든다는 얘기가 결코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결국 NLC든 EDR이든 24시간 지속적으로 관찰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쪽에 대한 그런 해킹이라던가 사이버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것이고 뭐 NLC 같은 경우는 국내 62%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EDR은 7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압도적인 그런 1등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제 NLC든 EDR은 거의 대부분이 구독형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판매하고 끝이 아니라 구독형 매출이기 때문에 처음에 실적의 퀀텀 점프는 꽤나 미미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이후에 구독형 매출을 통해서 꾸준하게 이익의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쪽에 대한 꾸준히 안정적인 성장성과 그에 따른 안정적인 재무 구조, 그에 따라서 안정적인 주주 환원책,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던가 아니면 배당을 꾸준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결국 여기서 이제 사업의 그런 현황과 사업의 흐름에 따라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국 구독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매월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고 매월 안정적인 그런 성장성이 좀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AI 기반의 탐지가 가능하다 보니까 기존의 백신 제품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흔히 사이버 보안을 생각했을 때 백신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백신 같은 경우는 이미 알려진 악성 프로그램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미 알려진 해킹 프로그램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EDR 같은 경우, 시니어스 같은 경우는 AI 기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새롭게 나타난 해킹 프로그램도 자동적으로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매일같이 수십만 건의 해킹 프로그램들이 꾸준하게 생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백신 프로그램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AI 기술을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지니언스가 EDR을 통해서 도입을 한 것이고 따라서 백신보다 훨씬 더 우월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매년 독감 백신을 맞을 때에도 거의 매년 맞죠. 왜냐하면 새롭게 나타난 독감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신의 특징이 알려져 있는 것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지니언스의 EDR 같은 경우는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자동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던 것 자체가 기술력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따라서 매일 거의 수십만 개의 새로운 해킹 프로그램들이 생성되고 있는 지금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이 아니라 EDR, NAC, 제로 트러스트가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니언스의 성장성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PR이 10 내외로 형성되어 있는 지금의 주가는 꽤나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공공 분야던가 민간 분야에서도 압도적인 1등 기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공공시장도 5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시장도 45%의 그런 매출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시장과 민간시장이 5.5 대 4.5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매출 비중이 나뉘어져 있어요. 매출 비중의 5.5가 공공 그리고 4.5가 민간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따라서 굉장히 균형 잡힌 매출을 통해서 한쪽으로 쏠린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의 성장성을 앞으로도 장기간 저는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EDR의 매출 구조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고품질 혹은 고마진의 제품들에 대한 매출 비중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도 제가 보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이고 특히 이제는 내수 한정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결국 협력기업 수라던가 혹은 진출국가 수도 이미 27개, 협력기업 수도 127개 여기서 작년 4분기 10개 추가됐으니까 이제는 137개죠. 따라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미 뭐 북미라던가 중동, 아시아로부터 매출이 찍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이 해외 기업으로서의 면모, 해외 기업으로서 나아가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대한 가능성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주주의 친화적인 정책, 주주 친화 정책도 꾸준하게 펼치고 있는데 결국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2대 주주, 이제 지니어스 2대 주주가 미리펀드, 그러니까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가 꾸준하게 주식을 매입하고 있어요. 21년도에 5.6%, 7월 달에는 8.7%, 2022년도에는 12.1%, 작년까지 14.53%까지 15% 부분까지 지분을 올리고 있고 지금 보시면 지분율이 15.12%까지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이 사모펀드가 2대 주주라는 것은
강력하게 주저환원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따라서 이 지니언스가 주저환원책을 펼칠 거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명분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쪽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를 함으로써 주저 환원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하고 있고, 중동시장과 북미시장과 아시아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는 만큼 내수 한정에 이제 방구석 코끼리에서 이제는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글로벌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이버 보안 기업이 한국에서도 탄생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언스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저 역시 지니언스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저도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자, 필사단 멤버 모집하고 있죠. 선착순 한 명만 더 받고 마감 짓겠습니다.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